감정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금세 마음을 어지럽히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무작정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감정이 흘러갈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지영 저자의 정서조절 코칭북을 보면 인지적, 체험적, 생리적, 행동적 차원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4가지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먼저 인지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지적 방법이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다. 현재 마주한 상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기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최대한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방법이다. 인지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을 때 저 친구도 사정이 있었겠지? 왜 그랬을지 생각해보자 와 같은 식으로 감정을 조절한다. 두 번째, 체험적 방법이란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다. 불쾌한 감정이라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음미하는 것, 혹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감정을 전환시키는 것,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느낌을 공유하고 공감과 위로를 얻는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현재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그에게서 도움받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퇴근길에 친구와 한잔하면서 대화로 현재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 세 번째, 생리적 방법이란 신체 생리적인 요소를 변화시켜서 감정의 변화를 만드는 법이다. 복식 호흡이나 명상을 하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마음에 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방법이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산책이나 운동 등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 방법에 속한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떠올라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마련이다. 진흙이 떠올라 탁해 보이는 강물도 시간이 흘러 진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그제야 투명하게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니 좀 기다려야 한다. 폭풍처럼 거센 감정이 나를 압도하더라도 아주 잠시 동안 때로는 숨을 크게 몇 번 내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기다리면 떠올랐던 불순물이 가라앉고 그 사이로 진짜 감정이 얼굴을 내비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기 진정 스위치를 발견해서 과열되었을 때 그 버튼을 누르고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낼 수 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 뒤에 숨은 마음을 알아보고 가장 적절한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금 전 5살 난 아들은
또 엄마 미워, 싫어 를 외치며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서 뛰지 못하게 했다고 대성통곡을 한다. 며칠 동안 감기로 고생한 아들을 돌보면서 시간을 쪼개 일했던 내 상태도 영 별로다. 감정 수위가 출렁출렁 빨간 알람이 깜빡거린다. 하지만 나는 잠깐 동안 기다린다. 그래, 아들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어. 게다가 오늘은 낮잠까지 걸렀어. 5분이면 충분하다. 휘몰아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아들은 다시 문을 열고 나와 엄마 주변을 뱅뱅 돌며 희죽 웃을 것이다. 그 웃음 한 방에 내 감정도 본래의 수위로 내려갈 것이다. 아들도 나도 그렇게 자기 진정 스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4단계 표현.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는 보유한 감정을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알아보자. 여기서 핵심은 오리지널 감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적절한 말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운해 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매섭게 눈을 흘긴다면 그것은 서운함에 맞는 표현이 아니다. 마음을 알아달라는 눈빛과 호소하는 목소리로 말할 때 비로소 그것은 서운하다는 감정과 어울리게 된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은 보드라운 감정도 송곳 같은 말로 전달한다. 고마워, 네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미소 지으면 그만인데 민망하다는 핑계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한다. 혹은 무척 속이 상했어. 앞으로는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 하고 깔끔하게 말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못해서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니? 라고 정도를 넘어선 말을 한다. 오리지널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자. 오늘 당신은 고객 앞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표하려고 보니 중요한 자료 하나가 보이질 않는다. 후배가 빠뜨린 것이다. 그럭저럭 끝마치기는 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다. 당황스럽고 불안했으며 동시에 직접 다시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후배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첫 번째 유형. 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몰라? 그거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일을 하니? 두 번째 유형.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세 번째 유형. 아, 정말 당황스러웠어. 중요한 자료인데 빠져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너도 놀랐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때는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로 교대로 체크하자. 첫 번째 유형은 폭포수형이다. 기분이 나빠지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야 속이 후련해지는 스타일이다. 말의 물줄기가 워낙 세서 상대는 뒷걸음치고 만다. 사실 그것은 말이라기보다는 과도한 감정이 말의 형태로 쏟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는 가시돋친 말에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진다.
폭포 수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뒤끝이 없고 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까지 경계 없이 휘저으려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호수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일정 수준에서 넘어가고 기쁜 일에도 적당히 좋아한다.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참을성 있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수는 고여 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섞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결국에는 썩게 된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묻어두는 일은 일종의 감정 노동이다. 장시간의 노동을 버틸 장사는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악취가 피어오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참고 말지, 말해서 뭐해 하면서 감정을 꾹꾹 눌러두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 결국에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터져버린다.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욱하며 터지게 되어 있다. 참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관계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상대방은 사과할 기회나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버린다. 감정은 담가두고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을 딱 그만큼 어울리는 양과 색으로 표현하는 일에는 언제나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마지막 유형은 수도꼭지형이다.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물의 온도를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흐르지 않게 잠가두고 또 필요할 때는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사용한다. 상대방은 갑자기 쏟아지는 뜨거운 물에 대거나 난데없이 쏟아지는 찬물에 놀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에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감정 표현이 정확한 사람은 목적에 맞는 말을 꺼내어 사용할 줄 안다. 놀란 마음에 엉뚱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해야 할 감정을 모르는 척 미루어 두지 않는다. 말과 감정이 조화롭다. 더 나아가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고 능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능숙하다. 이렇게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조절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바로 정서지능이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목적에 맞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는 능력까지 뛰어나다. 폭포수영이라면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호수영이라면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감정은 내다 버리는 쓰레기도 아니고 금고에 고이 숨겨두어야 할 금덩어리도 아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틀고 멈추기를 반복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다. 출현, 지각, 보유, 표현의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고 난 감정은 제 역할을 다하고
깔끔하게 사라진다. 이를 완결되었다고 한다. 감정의 주체에게 자신의 실체를 알리고 충분히 음미하게 한 뒤 목적에 맞는 말을 할 때까지 머물렀다가 홀가분하게 떠난다. 감정은 억지로 다루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할 줄 안다.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나는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할 때 나는 어떻게 자기 진정을 하는가? 나는 감정에 알맞은 말을 사용해서 표현할 줄 아는가?